급매물만 팔리고 있는 환경인데 뭐 하락기에 진입했다라는 평가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아니 뭐 나름의 반등의 기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소장님께서는 어떤 지금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은 두 가지 의견이 다 맞을 수도 있어요. 일시적 반등이 맞을 수도 있고 침체기 진입이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후자 쪽에 좀 무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일시적 반등이라는 전제 조건은요. 잠깐 조정을 받고 2019년 생각하면 돼요. 2019년이 한 9개월인가요? 한 그 정도 몇 개월 정도 좀 어려움이 있다가 조금 떨어지다가 다시 많이 올랐거든요. 2020년에 폭발했죠. 폭발했는데 그때는 이제 공교롭게도 뭐 코로나 19 영향이 있어서 다시 또 돈을 풀고 저금리로 가는 영향도 있었고요. 그때는 아직 때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침체기 진입이 됐냐라고 생각을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많이 올랐다. 2배, 3배 정도 많이 올랐고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되어 있는 상태. 지금이 2015년, 16년, 17년 정도라면 일시적 조정이 될 수도 있어요.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아직도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되는데 우리 소득 대비 PIR을 보더라도 우리가 과연 지금 집값을 감당할 수 있을까? 물론 더 올라간다는 기대감이 있으면 좀 오버슈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10억 하던 아파트가 뭐 단적인 예로 그 도굴렉슬 한 40평이 한 47억 하다가 뭐 42억인가요? 43억으로 뭐 한 4억, 5억 정도 떨어졌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요. 물론 뭐 그게 동이나 층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특수관계 뭐 거래일 수도 있고, 아니 뭐 이게 또 이게 몇 개 사례만 가지고 우리가 강남이 다 30%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안 떨어진 곳들도 굉장히 많고요. 뭐 5% 떨어진 데도 많고, 일부 단지 사례만 가지고 판단할 수도 없고, 도곡 렉슬 같은 경우에 특정 아파트 이름을 제가 말씀드려서 좀 죄송할 수도 있는데, 뭐 뉴스가 나왔으니까요. 뭐 도곡 인용한 거죠. 뭐. 도곡 렉슬 같은 경우 47억에서 42억으로 떨어졌으면 많이 떨어졌죠. 몇 프로 떨어졌나요? 거의 한 10% 정도 단기간에 떨어졌는데, 자 그러면 2012년도에 얼마 정도 했을까? 2012년도에 그게 한 15억 정도 했거든요. 15억 정도? 뭐 13억, 15억 물건이 그렇게 했는데 15억에서 47억 갔으면 3배 올랐거든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3배 올랐다가 이제 42억 갔으면 42억도요. 15억에서 출발하면 몇 배인가요? 거의 한 3.8배? 그 정도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뭐 나쁘게 말하면 오버슈팅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정도 조정 가지고 우리가 끝났다, 바닥이 지나갔다, 앞으로 더 올라갈 거야 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과거를 좀 좋아하는 이유가, 과거는 미래를 보는 거울이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제가 자꾸 보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 때도 한번 보면은 노무현 정부 때도 2017년도죠. 2017년도에 사실 버블 세븐 집값이 꺾였거든요. 꺾였는데 경기도 외곽 지역부터 동탄, 송도부터 서서히 조정장이 됐고요. 서울은 2010년에서 2012년도에 많이 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저는 상승할 때도 7년, 8년이 걸리지만 서울 기준에서 떨어지는 것도 한 3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2021년 작년 4분기부터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어서 이제 한 9개월, 10개월 정도 거래량이 줄어들었고요. 실제로 뭐 집값이 떨어졌다라, 서울 집값이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 최근 한 3개월 정도거든요. 그렇죠. 네. 이 정도 가지고 바닥을 쳤다라고 저는 상상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바닥의 징조는 뭐냐면요. 자, 오를 때는 2배, 3배 오르죠.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고점 대비 한 30% 정도.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 정도 빠져야만 저는 고점이라고 봅니다. 특정 아파트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러면 한 30억 하는 아파트가 한 20억 정도는 떨어져야만 저는 바닥 가까이 가지 않았냐. 물론 정확한 바닥은 알 수 없겠지만 그 정도 생각을 하고요. 규제 지역, 정책에서 말을 해주잖아요. 우리 정책의 메커니즘이 뭐예요? 집값이 오르면 오버슈팅이 되면 규제를 강화하고요. 집값이 냉각이 돼서 언더슈팅이 되면 규제를 풀어주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규제를 풀죠. 한 번에 다 풀까요? 한 번에 다 풀어줄 때에는 우리 IMF 경제 위기 때, 그때는 국가 경제 위기 상황이니까 2년 반 만에 김대중 정부에서 모든 규제를 다 풀었고, 그게 아니라면 푸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한 3년에서 5년 정도에 걸쳐서 한 개 풀고 한 개 풀고, 지금만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할 때 막 규제 다 풀어줄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풀어준 거 뭐 있나요? 일시적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 면제 뭐 그 정도 나왔고, 나머지는 발표만 했고요. 실제로 지금 종부세도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그러면 어떤 규제가 풀려야 되느냐? 서울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이 저는 풀려야 된다고 봐요. 그게 풀려야만 바닥이 지나가는데 아직은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올해 안에 절대 불가능할 것 같고요. 내년에 풀릴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 외곽 지역부터 하나 풀리고 지켜보고 하나 풀고 지켜보고 하기 때문에 규제도 풀리지 않았고요. 세 번째, 우리 고점에서 제가 앞서서 한번 설명 아까 그거 빼먹었는데 패닉 바잉 현상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미쳐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미친 거죠. 우리 다 뭐 저도 미치고 다 미쳐가지고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와, 나 혼자 뒤떨어질 것 같고 나 벼락거지 될 것 같아 라는 심리에 그냥 무리해서 자금력이 한 2억 되는 사람들도 레버리지 일으켜서 뭐 예비 배우자 한 명은 담보대출 받고 한 명은 혼인신고 안 하고 전세대출 받아가지고 많았어요. 80% 해서 막 그런 거 막 했잖아요. 네, 많았어요. 한마디로 굉장히 불안하고 거의 뭐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패닉 상태에서 바잉을 했는데 떨어질 때에는 저는 패닉 셀링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투매. 야, 지금 안 팔면 안 돼. 큰일 났다. 빨리 던져야 돼라고 해서 막 집어 던지는 현상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때가 우리 2011년도 12년도였고요. 지금 일부 급매물이 나오지만 그렇게 패닉 셀링 현상 집주인들은 여전히 좀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강하고요.